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오늘은 100억 프로젝트 시작한 지 140일차 되는 날이고요. 밖에가 굉장히 뿌연 하루예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런 날입니다. 제 오늘 날짜를 보시면은 사실 제가 브런치에 글을 이것저것 올려놨어요. 요즘 하도 나쁜 놈들이 많아서. 근데 예전부터 그 모습을 보고서 좀 불쾌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사기꾼들에 대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을 넘어서 범죄를 많이 저질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프로젝트랑 무관하게 그런 사람들 좀 체킹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사업을 안 하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가지로 계속 논의 중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사실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특히 큰 비즈니스로 안 해고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자영업으로는 100억 원이 되는 밸류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단순 유통을 해서 뭐 가령 5천원짜리를 가져와서 만원에 판다든지 하는 형태로 특별한 기술적 이점 또는 뭐 시장에서 빈틈을 노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면은 큰 밸류의 기업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규모가 굉장히 커도 사실 회사의 가치가 크지 않아요. 그런 구조인데, 근데 이 웃기는 분들, 요즘 나쁜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밸류를 올렸냐? 일단 거짓말부터 받고 시작합니다. 일단 거짓말로 뭐 셀프 브랜딩이 뭐니 하면서 거짓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거짓말의 토대 위에다가 자신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참 뭐랄까, 근데 제가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영상에서 종종 자주 얘기했지만, 이 지금 대중들의 시선에서 보이는 분들 말고도 그거보다 훨씬 작게, 더 작은 사이즈로 사기치는 분들이 진짜 많고, 그런데 이게 제가 항상 느끼지만, 저는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람들은 자기한테 피해를 입지 않으면은 주변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그냥 눈 감아줍니다. 그게 참 저는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나한텐 피해를 안 입으니까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겁니다. 뭐 쟤는 원래 저래, 뭐 저런 애야. 근데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 뭐 폭로니 뭐니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폭로가 지금 나올까요? 그 사람들이 잘 될 때는 애초에 건드릴 생각을 못해요. 폭로를 해서 한 명이라도 피해 입는 사람을 줄여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를 계속 킵하고 있다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들이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나한테 도움이 될 때는 굳이 무너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악이 있어도요. 그래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용해 먹고. 그럼 결과적으로
선명하게 사기를 친 건 아니지만 사기꾼과 동조한 인간들인 거죠. 그래서 전 사실 그냥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종교에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각 종교 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회계 장부 한번 까보면은 기겁합니다. 진짜 기겁해요. 그 누구도 사실 별로 선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저는 자주 하는 말이 나는 선하지 않다. 나는 선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 근데 유일한 그들과 제가 차이점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편취는 하진 않으니까. 편취는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꼴보기 싫은 인간들을 좀 침묵을 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범죄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거랑 증명하는 거에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틈틈이 좀 증명하는 것도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범죄자 집단들이 참으로 많다. 저는 사기꾼들의 마인드를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좀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류의 몇 퍼센트, 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인류의 몇 퍼센트는 그냥 사기를 당하기 쉬운 멘탈적으로 취약점들이 노출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멘탈적으로 취약점이 있다 보니까 그 취약점을 공략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뽑아내는 게 정말 너무 역겨운 게 그들이 열심히 일한 돈, 그들의 노력, 육체적인 노력들도 그런 것들도 빼내고,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성적으로도 착취하고 가스라이팅하고, 형태만 다르지 뭐 사이비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포션을 두고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어차피 사람들의 군중의 몇 퍼센트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먼저 먹는 놈이 임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로 사기를 치고 다니고, 그리고 그거를 또 연합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거죠. 아, 내가 저 사람 봤는데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실체를 까보면 정말 끝없는 추락뿐인 거죠. 제가 100억 프로젝트를 하다가 왜 이걸 했는지 사실 이야기가 사실 많아요. 이렇게 찾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근데 뭐 그런 일들이 요즘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회사를 만들 때 이제 몇몇 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기도 한데 100억이라는 가치를 산정할 때 어떤 식으로 가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장 선명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투자자가 투자를 해요. 근데 가령 내가 1억을 투자를 할게. 근데 지분을 1%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요. 주주간 계약서가 오고 가는 거죠. 투자 금액이 법인 자산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밸류가 100억으로 계산이 된 상태로 투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선명하죠? 이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가치평가 보고서를 뽑는 방법도 있고, 이제 주식이 다 발행된 거는 이제
그 주식당, 발행된 주식당 가치를 뽑는 방식이 있어요. 사실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영상 예전에 그 백만장자들이 막 억만장자들이 나와서 챌린지 하는 거는 가치평가에 좀 가까워요. 밸류를 뽑을 때. 왜냐면은 아직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선명하게 막 나오는 기업이 아니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죠. 실제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투자를 할 때 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애초에 투자 규모가 가령 뭐 30억이다. 근데 30억인데 지분의 30%가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100억 비즈니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사업함에 있어서 100억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만한 돈과 자본과 이 투입될 만큼 30억이라는 데는 큰 돈을 투입을 해도 뭐 30% 밖에 지분을 못 받는다면,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탄탄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팀원들도 많이 모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사업이라는 게 자기 돈으로 하는 사업과 투자자의 돈을 들어와서 하는 사업, 이 두 가지가 크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작게 시작할 때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좀 더 큰 비즈니스들은 투자자들의 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더 크게 되려면 금융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근데 재밌게도 다시 아까 그 사기꾼 얘기로 돌아가면은, 사기꾼들 중에는 어지간하면 금융자본까지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면은, 금융자본을 속이려면은 이 안에 판까지 가야 돼요. 뭐 요즘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초록뱀 사건, 뭐 논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장사들끼리 이런 커넥션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 정도로 해서 실체가 없는 거를 키우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성공학 파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금융기관 투자까지 이끌어내신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어떤 뭐 매출을 키워가지고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해가지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시작하고 그 자기 자본이 작게 해가지고 여기서 얹고 가가지고 하다가 하는 게 정상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머리를 쓴 거죠. 내 돈으로 어느 정도 적당한 성공만 이뤄놓고 그거를 눈덩이처럼 크게 막 부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날 봐라, 내가 얼마나 성공이냐. 나 까고 보면 별거 아닌 거고. 결국은 그래서 저는 실체가 점점 더 밝혀지기 쉬운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해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려면은,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이겠죠. 100억이니까 법인이니까 이제 주주간 계약서가, 투자금이 들어온 경우라면 주주간 계약서로 이제 주식 이동들 그런 것들이 표기가 될 거고, 들어온 금액과 그 전달된 주식의 양, 그런 것들이 이제 증빙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 가치평가로 간다면 이제 회계법인에서 뽑은 자료로 증빙이 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될지는 한치 앞도 모르겠네요. 왜냐면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논의가 돼요. 계속 논의가 되고, 그리고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진행되는 게 너무 많아서, 당장 10일 전하고 비교하면은 또 새롭게 논의된 게 두 가지 비즈니스가 또 늘어났어요. 근데 그 두 개 다 사실 굉장히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러면은 제가 그걸 다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할 때 어떤 특정 개인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본이 들어오고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과 또는 어떤 기업과 조직이 모이면은 그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투자금보다 더 많은 그런 돈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그 비즈니스는 성공한 모델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간단한 모델들인 건데, 이게 사실 절대로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말로 설명을 했지만 아마 이걸 말로 아는 거랑 실제로 이 세계 안쪽에서 경험하는 거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의 룰을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인과 아니면 학생들한테 가져오게 되면은 문제가 돼서,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대신 다른 형태로 빙빙 돌려서 얘기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천천히 가는 길인 것 같고요. 천천히 더 많은 리스크를 지는 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로 선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선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게 꼭 지탄받을 일인가라는 생각도 이제는 잘 안 들어요. 왜냐? 선한 사람을 못 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증명 가능하신가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 선하고 괜찮다, 착하다.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회에서는 또 바보 소리 듣고 순진하다는 소리 듣고 그런 사람들 보고 기준을 또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가치관과 기준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리미트를 해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리미트 이 선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이는 선들이 많이 생기는 시점인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저는 법에서 정한 그 기준들 있잖아요. 그 법에서 정한 기준들이 결과적으로 그 선의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보다 안쪽에서 최대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그리고 법의 테두리까지 다을랑말랑 하면서 있어도 하는 사람들은 뭐 똑똑한 사람들, 뭐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법망에 들어왔다 나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사모사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그때서부터는 사실상 범죄자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예 법 밖에서 노는 사람들은 그냥 범죄자고. 근데 뭐 좋은 세상이라는 거는 이 법망에 걸치고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못한지라도 법 바깥에서 이 사람들 기망하는 사람들은 좀 처단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요즘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근황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감사하게도 최근 제 개발자용 전용 채널이 1000명을 넘게 됐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도 하루에 하나 정도씩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영상도 찍고, 그리고 이런 기록도 남기고, 예전엔 취미였지만 이제는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환상 같은 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나 이렇게 잘 나가지, 나 멋지지, 그런 거. 근데 그 사상 누각이더라고요. 권위를 이용해서 나를 보호한다? 그러면은 그 권위 바깥에서 사람들이 다 숨은 곳에서 욕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이 왔을 때 더 크게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날 것 그대로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저는 요즘 망하는 사람들, 나락가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빠르게 인생을 성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들한테 필요했던 거는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신격화해서 얻는 부가 아니라 자존감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학력도 위주해서 활동하고, 뭐 위주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 학력 위주를 왜 하겠습니까? 학력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으면 위주를 하겠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권위를 세우고 싶은 거고. 근데 저는 제 학력에 컴플렉스가 없어요. 저보다 좋은 대학 간 사람 당연히 더 똑똑하고 노력 많이 했고 뭐 머리도 좋겠지. 그렇다고 뭐 반대로 나쁜 대학에 갔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막 열등하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건데, 근데 이제 위조하고 없는 걸 있는 걸로 얘기하고, 이게 뭐랄까, 그만큼 마음이 빈곤한 걸 증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빈곤했고, 그래서 그렇게 쇼윙을 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파멸의 길로 갔던 거죠. 저는 참 한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그런 분들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럼 수십만 명, 그 사람들을 따랐던 수십만 명이 이제 다 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더 큰 배신감을 느낄 거고, 믿었던 만큼. 그리고 그 낙인이 찍히는 거죠. 용서받기 참 힘들겠죠. 수년 동안 해온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 그 수년에 대한 값을 치르려면은 아마 수십 년이 걸릴 텐데, 그들 입장에서는 짧은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하게 되는 게, 내가 혹시라도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한 게 있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한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뭐,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걸로 돈을 벌려고 이 유튜브 채널로 돈을 벌려고 했으면 이렇게 편집도 안 하고 무슨 난닝구 같은 거 입고 집안 정리도 안 하고 그러고서 까불고서 영상을 찍진 않겠죠. 네, 그런 거는 뭐 잘 아실 테니까. 어쨌든 요즘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모든 게 환하게 밝혀져서 한번 정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화도 되고,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대박이 나면은, 잘 성공하면은, 그럼 저도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날 것 그대로 해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근데 제 한 가지 이제 걱정은 뭐냐면, 만약에 진짜로 잘 됐는데 근데 그 비즈니스를 공개를 하기는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파트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큰 비즈니스일수록 제가 뭐 이렇게 막 이거 성공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대단히 플러스가 될 거라고도 생각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뭐 성공 파리 강의를 하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영원히 아마 안 할 것 같거든요. 영원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해봤자 어차피 그 비즈니스가 100억이 되면은, 아니 그 비즈니스를 하면 되지 뭐하러 제가 유튜브를 하겠어요. 돈 벌려고. 그냥 일상이나 공유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고 잘 됐으면 왜 그러셨을까? 인증도 못할 거를 왜 그러실까? 하여튼 그래서 요즘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그런 영상 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작부터 홈택스 딱딱 다 까가지고 나 진짜 찐으로 부자다 인증 때리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도리어 진짜 잘 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요즘 뭐 재밌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쭉 봐야죠 뭐. 네, 어쨌든 140일 차는 이렇고요. 길다면 길고 아직도 한 225일쯤 남았는데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